자,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워낙에 상징성이 큰 이슈다 보니까 그럴만도 한데,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호들갑을 떨어대가지고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것들이 군통수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보가 중요하다느니 계획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예산을 짜주기도 어렵다라느니 자꾸 재뿌리는 소리를 요것들이 해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 개개인의 호불호는 일단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떠들어댈 자격이 없는 정부라는 겁니다. 자, 솔직한 말로 얘네들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단하게 걱정을 했단 말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평소 안보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왜 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의 최전방 감시 초소인 GP 건물들을 폭파시켰단 말입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뉴스였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까먹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죠. 우리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대 초반 이상의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이런 뉴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20대 후반들도 다들 기억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전방 감시 초소 역할이었던 그 GP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철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한심한 안보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웃긴 게 뭐냐면은 GP를 없애려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로 동등하게 다 같이 없애버려야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똑같이 동일한 개수만큼만 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GP의 단순한 개수를 따지면은 북한이 훨씬 더 많은 GP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1대1로 한 개당 한 개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은 우리나라 GP를 똑같이 철거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과연 공정한 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쟤네들은 오두막 다시 한번 지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뭐 냉방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오두막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뒤로 얼마 안 가가지고 북한에서는 다시 야금야금 자기들의 GP를 또다시 복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정부가 입으로만 떠들어댔던 허울뿐인 평화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여러분들 같이 그래도 좀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한 애초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 불과한 그런 대상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사이의 그 약속, 신뢰 관계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간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문정부 하는 일이 답답하다라고 마음에 안 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이 거대한 우리나라 건물을 폭파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건축비에, 과거에 한번 진행을 했던 리모델링비에, 또 재건축 크게 새로 지었던 건설비에, 주변 시설과 인프라 등등을 감안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최소 700억 원이 넘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나서 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입이라도 뻥긋하고 강력한 항의라도 했느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딱히 없어요. 왜 그러시냐? 아, 북한 형님들아, 매우 유감이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딴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하루 정도 북한 눈치나 보면서 마지못해서 입을 털다가 바로 2, 3일 뒤부터는 이 얘기가 쏙 하고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이런 최악의 남북관계의 상황에서도 문정부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최근에 남북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긴장 국면이 대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편향된 거짓 교육을 한번 잘못 받고 자라가지고 이 선입견이 씌어버리면은 그 학생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이게 과연 안보를 중시하고 있는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 8월달 한여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약 25년간 있었던 역대 5정부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미사일과 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런 불상의 발사체 도발이 제일 많았던 정부가 누구였느냐? 바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저기서부터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나가지고 2022년이 되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미사일 쏘고 했던 뉴스 다들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러면은 저 18회라고 하는 횟수가 도대체 몇 회까지 늘어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도발한 횟수는 30회도 넉넉하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뉴스 기사만 해도 그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북에서 툭하면은 뗏목과 배가 마음대로 넘나 들어오고, 북에서는 한두 달이 멀다 하고 방사포를 쏘고,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고, 다음번에는 대포를 쏴대고 있는데 문 정부는 한심하게도 하는 말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남북 합의 위반까지는 아니다. 저거는 저래가지고 평화협정을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다. 등등. 오히려 북한의 변호인 노릇을 해주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북한의 변호사 노릇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툭하면은 북한의 경비정이 대놓고 우리나라 서해 NLL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자기들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어요. 이럴 거면은 남북 군사 합의라는 쇼는 애초에 왜 했단 말입니까? 정은이랑 왜 만세 부르고 와인 한 잔을 마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종이와 협정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쇼의 처참한 결말입니다. 현실이에요. 이 평화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동맹국들과의 탄탄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적들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자비심을 구걸하면서 종이 쪼가리나 한 장 받아들이고 한다고 기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있잖아요. 대전차 장애물 철거 사건은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군 생활을 하면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광고판으로 좀 재활용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유사시에 미리 준비된 장소에 가가지고 이 폭파병들이 최소한의 폭약 몇 개만 터뜨리면은 도로 위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도로 전체를 봉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기갑부대가 갑자기 만약에 우리나라로 밀고 내려올 경우 그들의 진격 속도를 최대한 느리고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진격 속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시설물,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항상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 우리나라 할배, 할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과 선배들이 진짜 이런 것까지 준비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런 거대한 번영을 쌓아 올린 산 증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이전 떡밥을 가지고 그렇게 안보 타령을 해대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방어 시설물들을 역대급으로 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권의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내 좌익 세력들은 툭하면은 한미연합훈련도 비난하고 반대하기 바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문정부 하에서는 툭하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뒤로 연기가 되고 밀려나기 일쑤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권이라면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와 함께 공동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툭하면은 걷어차버리고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런 딴소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청와대 이전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주의 깊게 볼 만한 합리적인 지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만큼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 정부와 민주당 정권 니들만큼은 안보 타령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행동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오늘 한순간에 그 번지르르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이 지나왔던 지난날의 과거 행적 모두를 폭넓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간의 사기꾼 약팔이 기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